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학자 류청산 교수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시점을 구분할 때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미래로 구분합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멘토링 활동에서는 이보다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시점을 5단계로 구분합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가까운 미래를 아주 가까운 미래와 가까운 미래로 구분하고, 먼 미래를 아주 먼 미래와 먼 미래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진로를 멘토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경우 어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학자들이 미래의 시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와 같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는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아주 가까운 미래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아주 먼 미래와 먼 미래로 구분하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미래를 중간쯤의 미래,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재 2019년인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가까운 미래다라고 하면은요, 이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때를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2020년 10월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 문명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입시 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아주 가까운 미래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특히 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관심이 많은 대상이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수험생들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대학 4학년 학생들의 경우도 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희망적인 결과가 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다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거나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미래를 가까운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해당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관심이 많은 대상들은 아무래도 임기가 4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총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 향후 5년 동안 내가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천해 줄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간쯤의 미래입니다. 중간쯤의 미래는 현재인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여 년 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에서 몇 년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림잡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현재를 기준으로 2035년 전후 정도가 중간쯤의 미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 미래입니다. 먼 미래는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년 정도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거나 전망을 하거나 예측을 한다면 이것은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한 2060년 정도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먼 미래입니다. 아주 먼 미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정도 이후를 말합니다. 물론 현재가 2020년이니까 그러면은 2120년 이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00여 년 전후를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먼 미래라고 한다면 2100년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우리는 아주 먼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미래, 중간쯤의 미래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가까운 미래를 아주 가까움과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아주 먼 미래와 먼 미래로 세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로 멘토링 과정에서는 어떤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시점을 구분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진로 멘토링에서 중간쯤의 미래가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포맷의 그림은 앞 시간에 봤던 거하고 친숙한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그걸 약간 변형해서 제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왜 진로 멘토링에서는 중간쯤의 미래가 중요한가? 다시 말해서 2035년 전후의 미래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X축에 있는 것들은 우리 공교육 기간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앞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학제로 보면 K,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것을 만 나이로 해서 이렇게 나이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했을 때 초등학생들의 경우 다 기준 잡기가 그러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초등학교 5학년은 11살인데요. 이 11살인 초등학생이 아마 사회에 발을 딛는 때는 대학도 졸업하고 또 군대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대략 한 30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5학년이 30살이 되려면 몇 년이 앞으로 필요하죠? 대략 한 20여 년 정도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는 진로 멘토링을 하고자 할 때 20년 이후의 미래의 일자리들을 체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학습 활동을 해주면 좀 더 유익하겠죠? 예.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 만 나이로 14세로 한번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14세가 30살이 되려면 대략 한 1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년 이후의 일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학습활동하고 자기 재능을 키워나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 마찬가지로 이 고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고등학교 2학년이 만 나이로 17살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30살이 되려면 대략 한 14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14년 뒤에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일자리가 뜨고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진로 멘토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유익한 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중간쯤의 미래는 이와 같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5년 내지 20년,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경우는 20년,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경우는 14년,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 중간에 한 17년 정도, 그래서 대략 15년에서 20년 이후의 미래를 미래학자들은 중간쯤의 미래라고 했는데요. 바로 교육학 분야에서도 또는 진로 멘토링 활동에서도 바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을 미리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면서 학습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중간쯤의 미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진로 멘토링에서 중간쯤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청소년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중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 뒤에 펼쳐질 미래 일자리에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